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무분별한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도 아시아계 사람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리포터가 거리에 나가 뉴욕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삐뚤빼뚤한 한국어로 쓴 추모 글귀와 함께 꽃다발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30대 한국계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민들은 불안과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Horrible is number one, its proximity to me, and I mean, if you turn around, like Grand Street Station is right here. You know, she did everything that she possibly could to be safe. Been crazy, but that's not justifiable in his case. I felt like he kind of targeted the Asian community. In New York City itself, I see a lot of people who take the Asian community as a joke, who take, the way they live over here as a joke.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미국 내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비영리 단체에선 지난 2년 동안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1,90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지난 1년 새 전체 증오 범죄는 2배 증가했는데 아시아계에 대한 범죄는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아시아계에 대한 무분별한 증오 범죄가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here are several contributing factors. I think people use COVID-19 as one excuse to attack us. Deep-rooted racism in the United States. A lot of people think America should be a white Christian nation. And since Asians are not white, and since we're oftentimes not Christian, people think we should be excluded, that we don't belong. 일부 아시아계 시민단체들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As a victim, like when you're in that situation, how can you get out of it, or how you can respond at that moment, or if that is happening, how you report to the police, how you can help that person get out of it. We know that bystander program actually decreases like 76% of what happening at the moment. 전문가들은 시민사회의 노력만큼 제도적인 대책과 분위기 조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근에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언론에서도 주목을 많이 하고 또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경찰하고 검찰의 역할은 이런 혐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단순 폭력 범죄가 아닌 이제 인종이나 피부색과 연관된 증오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뉴저지주와 일리노이주 등 일부주 정부에선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를 교과 과정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인종차별 방지 교육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으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와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드 이지은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코로나 봉쇄 정책의 단계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비즈니스와 유학 등 일부 하늘길이 열리고 학교는 이번 4월 학기부터 대면 수업 전환을 예고했는데요. 현지 분위기 도쿄에서 박병효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도쿄의 한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류지은 씨. 코로나 이후 2년 넘게 온라인 수업을 해왔는데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4월 신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예고한 덕분입니다. 오랫동안 교수님하고 동기들 많이 못 봤는데요. 이번에 다시 보게 돼서 정말 기쁘고 다시 캠퍼스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설렙니다. 지난 2월 초 코로나 상황이 정점을 찍은 뒤로 단계적 방역 완화에 나선 일본. 코로나 쇄국으로까지 비유되던 국경 봉쇄도 서서히 해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을 비롯해 입국 대기 상태였던 유학생 10만여 명의 입국도 오는 5월 말까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쳤던 유학생들은 이번 조치가 반갑기만 합니다. 작년 1학년 때부터 계속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늘길이 열려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또 약간은 얼떨떨해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대면 수업 재개와 입국 허용이 일부 유학생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졸업학점을 불과 2학점 남긴 최정호 씨는 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일본으로 들어가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에 입국이 갑작스럽게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수업 한 개를 듣기 위해서 일본에 입국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준비 중인 과정을 다 포기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배려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업계에서도 이번 조치가 완전한 개방은 아닌 만큼 추가적 조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入国規制の緩和なので完全に解除ではないのでそれに従ってバラバラに入国してくるということが続く中ではやはりカリキュラムなどを編成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ので自由に入ってきたい時に入れるぐらいになった時が我々が元に戻れる時期と思っていますのでおよそ2年から3年ほど考え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기존 해외 입국자의 의무 자가 격리를 3일로 축소하고 하루 입국객을 7,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 입국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현입니다. 아직도 중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유학생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한국인 유학생들도 늘고 있는데요. 동북 삼성 지역에선 유학생 비자 신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방역 고삐를 조이는 모습입니다. 현지 상황을 하얼빈 김채영 리포터가 전합니다. 굳게 닫힌 철문 사이로 과일이 오가고 배달원은 손을 뻗어 철조망 위로 음식을 전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 측이 외부인은 물론 학생들의 교문 밖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벌어진 풍경입니다. 방학 끝나고 중국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 기숙사 하나를 전체를 빌려서 격리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 지금 일절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 규제가 더 깐깐해진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들의 근심도 깊어져만 갑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2년째 중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 중국 동북 지역 대학들이 한국 학생들의 입국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제 애들이 거의 그냥 없어졌죠, 거의. 현재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중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강의를 제공했지만 길어지는 기다림에 지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굳이 2년이란 공백을 가지고 가질 필요가 없으니 이제 입학 허가가 되는 상해나 북경 지역에 편입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학업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죠. 이렇게 가서 뭐 제가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재입학을 한다든지 다른 학교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 당국은 한국 유학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이 유학생이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 진행 동향을 계속 파악하면서 또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이제 보다 나은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대학들과 계속 이제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대학가는 여전히 한산하기만 합니다. 유학생들은 하루속히 입국 금지 조치가 풀려 다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YTN 월드 김채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안에도 타이완은 전체 누적 확진자가 2만여 명에 머물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국경을 막고 엄격한 격리 절차를 시행한 덕분인데요. 고강도 봉쇄로 유명한 타이완도 최근 조심스레 방역을 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현자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국경 출입 제한 등 고강도 봉쇄령 덕분에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대부분 두 자릿수에 머문 타이완. 엄격하게 방역을 유지해온 타이완이 이달부터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코로나 위기 대응 경보가 해제됐고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여행 규제도 일부 풀렸습니다. 타이페이
타이베이 도심은 인파로 제법 북적입니다. 外出的话是不会，毕竟3级警戒大家都被闷蛮久的，对吧？所以现在慢慢的降级，还是会想要出来透透气。外食是不会机会。如果是松绑的话，那我会变得比较，就是我自己会觉得比较有意愿再去做旅游这样子，因为毕竟那个之前就是要做一些检查，然后我觉得非常的。 해외 입국자 격리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입국자들은 14일간 무조건 시설 격리를 해야 했는데 이달부턴 제한적으로나마 자택 격리가 가능해집니다. 격리 기간도 열흘로 줄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하면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지만 오랜 시간 고국에 다녀오지 못한 한인 동포들은 이번 완화 지침이 반갑기만 합니다. 저도 벌써 이제 한국을 못 간 지가 한 2년이 넘어갔는데 조금 더 완화가 된다고 하면 한국에 가서 가족들과 또 시간도 보내고 싶고요. 저 너무너무 좋습니다. 격리가 풀리는 거에 대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더 완화되고 이제 격리 기간도 완화돼서 자유롭게 서로 왕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타이완은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YTN 월드 이연자입니다. 인도는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로 확산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도 허용되고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되는 등 방역 지침이 풀리고 있는데요. 김성미 리포터가 인도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유적지를 둘러보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늘어난 방문객에 주변 상인들과 인도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릭샤 운전기사들은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सवारी मिलता है मैम थोड़ा अब पहले से ज़्यादा बेटर है थोड़ा सवारी मिलता है रोजगार चल रहा है अब कोरोना काल अगर कोरोना फिर आगे चल के आएगा तो फिर दिक्कत हो जाएगा. 인도는 지난 1월 21일 확진자 34만 명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은 뒤로 신규 확진자 수가 4천 명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인도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재개하는 등 방역 조치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제 교실에서 마스크만 착용하면 자가진단 키트 검사도 따로 하지 않고 등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만 지속해왔는데요. 나가서 친구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러다가 요즘에 학교에 나가면서 다들 에너지도 많아 보이고요. 매우 좋습니다. 평일로 재래시장에 나와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듯 일상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Since people are educated, they understand have to keep a little bit distance with each other, make sure that the mask is always there. So with keeping these all precautions in consideration, I think it's a right time when all these things are back in play.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적용되던 통행 금지도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 끊긴 국제선 정기 노선 운항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That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but considering the recent response of India, we feel that even if a fourth variant comes in, we should be able to handle it with proper care without any serious damages to the community. 인도는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실제로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확산세가 잠잠해졌지만 오는 6월쯤 한 번 더 파동이 올 수 있다며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YTN 월드 김성미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해외여행 수요도 조금씩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트래블 버블 체결로 격리 없는 여행이 가능했던 사이판에선 한국인 관광객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한인 상권도 조금씩 되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손정인 리포터가 현지 분위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맑고 청량한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높은 관광산업 비중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이곳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한국과 상호 무격리를 뜻하는 트래블 버블이 체결돼 한국에 들어가도 격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는 뭐 가끔 가고 했었는데 해외여행은 진짜 한 3년, 4년 만에 좀 오는 거라서 너무 좋습니다. 휴양지가 너무 아름답고 이제 자가격리도 없고 제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돌아가서 만약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일하는 것도 되게 지장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북마리아나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돈 40만 원에 달하는 PCR 검사비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고 지난달까지 사이판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만여 명. 관광객 유입은 한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사이판 내 한인 1000여 명 가운데 30% 정도에 달하는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한인들이 여기 생업을 포기하시고 한국에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나마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이 그 트래블 버블로 인해서 많이 생기를 되찾고 활기를 되찾고 사이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고 또 더불어 그걸로 인해서 저희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한 5, 60% 정도, 약 60% 정도는 회복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에게 호의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까지 면제하면서 한인 사회 내에선 사이판 관광산업이 곧 예년 수준을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YTN 월드 손정인입니다.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하얼빈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